쉬어가고요.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석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대로 보내긴 아쉬운 뮤지컬이 한 편이 있어서 그 네. 공연 한 편이랑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재미있어하는 연극이 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네. 두 편 준비했습니다. 공연을 두 편이나 준비해 오셨다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일단 빨리 시작을 해봐야겠죠?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예. 먼저 이대로 보내기 아쉬운 뮤지컬 작품 소개해드릴 텐데 왜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형 월드컵을 뮤지컬 작품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이 작품이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저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오.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님의 마음속 1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뮤지컬 다들 아실 텐데 레미제라블 갖고 왔습니다. 예.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왜 보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이번 주말에 서울 공연이 끝나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너무 늦게 소개해드리는 것 네. 같아서. 근데 이제 공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구 공연이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예정돼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관심 생기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영화로도 제작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네. 네. 아직도 레미제라블 하면 이제 장발장 이야기다. 아니면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뭐 빵 하나 훔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역했다.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공연 보러 가시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캐릭터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작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듣고 가셔야지 공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예. 사장님이 막중한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예. 자,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그 전에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대극장 공연 같은 거 보면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네. 원탑 주인공의 서사 이야기로만 공연이 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막 이제 레베카 같은 공연들 보면 네. 댄버스 부인이 레베카 노래 한 4-5번 부르면 공연 끝나고 지킬앤하이드 보러 가시면은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주사 넣고 지킬했다가 하이드 됐다 이러면서 끝나고 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인공 한 명 이야기를 풀어가는 공연을 보시다가 레미제라블 같은 공연을 그냥 또 보러 가시면 좀 너무 다르고 너무 많은 벽들이 나오니까 얘기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 흐름을 늦추면은 사람들은 다 재밌게 보는데 혼자 나만 좀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연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캐릭터 소개 정도라도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상당수의 공연들이 주인공의 이렇게 서사만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면 레미제라블을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꿀팁들 어떤 게 있나요? 꿀팁. 예, 꿀팁 표현 좋네요. 그럼 꿀팁 1. 네. 네. 사실 캐릭터와 큰 줄거리 알고 가시는 게 이 말씀드렸던 꿀팁인데 네. 제가 줄거리를 대충 얘기해 드릴 테니까 아마 그 얘기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볼게요. 네. 주인공 장발장 알고 계신 것처럼 빵을 하나 훔친 죄로 19년형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역하다가 가석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장발장이 전과가 있다고 해서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결국 장발장은 또 잘못을 저질러요. 자신한테 호의를 베푼 주교를 배신하고 은으로 된 시기를 몰래 훔쳐서 달아났는데 네. 바로 잡히죠. 근데 이때 주교가 장발장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결국 장발장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이름을 바꿔서 새 삶을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가는 자베르 경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알만한 내용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서 갈게요. 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한 지 8년 정도가 지납니다. 이때 이제 장발장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시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장발장이 운영하는 공장에 판틴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하실 텐데 이 판틴한테는 아픈 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판틴이 딸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억울한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결국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비운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판틴이 죽음 직전에 장발장한테 딸을 부탁을 해요. 자기 아픈 딸을. 장발장이 과거에 판틴을 자기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느끼면서 그 판틴의 딸인 코젯을 평생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에 장발장은 또 자기가 이름을 바뀌었다는 거 이걸 자베르한테 들키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베르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코젯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코젯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코젯은 부양을 보냈는데 이 코젯을 데리고 있는 부부는 떼나르디에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는 굉장히 좀 악독한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고 있죠, 코젯이. 네. 그런 코젯을 발견하고 장발장이 거금을 이 떼나르디에 부부한테 주고 코젯을 데려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시간이 한번 쭉 갑니다. 그래서 코젯은 장발장의 굉장히 따뜻한 보호 아래 성숙한 숙녀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이 성숙한 숙녀로 자란 코젯이 우연치 않게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인물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눈에 빠져서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네. 그럼 마리우스는 또 어떤 인물이냐? 마리우스는 당시 프랑스 혁명을 위해서 모인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귀족 신분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마리우스한테는 또 아이러니한 또 그 한 명의 여인이 있는데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짝사랑하는 여자는 그 코젯이 어렸을 때 자랐었던 그 떼나르디에 부부의 친딸 에포닌이라는 또 여자예요. 이 에포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리우스는 코젯과 첫눈에 반하게 되고 이런 그 인물 간의 그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삼각관계가 펼쳐지네요. 그렇죠. 삼각관계인데 또 대단히 이 에포닌이 막 어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혁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과도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 청년들이 시위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장발장이 이 코젯을 사랑하는 마리우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마리우스가 이 혁명에 참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장발장이 가서 마리우스를 구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자베르 경감과 또 만나서 자베르 경감한테 도망쳐 나오면서 구해준 마리우스와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코젯을 연결시켜주고 장발장은 또 호련히 자취를 감추게 돼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가셔야 공연을 보실 때 저 사람이 왜 나이가 저렇게 들었다고? 지금이 몇 년도지? 이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정도만 알고 가도 공연을 훨씬 더 뭐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지금 말씀드리실 땐 그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공연 보시면은 내용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고 레미제라블이 음악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 음악 좋은 이 공연을 보셔야 되는데 줄거리를 놓치게 되면 음악이 귀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생겨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무슨 내용이었지? 저 사람이 저게? 누구지?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네. 비싸거든요. 예, 가셔서 본전 뽑으시려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꿀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이거든요. 이 음악이 너무 좋은데 처음 들으면 너무 좋은 음악 이 라이브 연주에 막 이렇게 묻혀서 가사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만약에 예매하신 분들이라면 네. 유튜브 검색하셔서 레미제라블 10주년 콘서트 영상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공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점에 매료되신 건지가 궁금해요. 일단 다양한 캐릭터의 서사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 서사들이 하나의 얘기로 만들어지는데 막힘이 없고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송스루 뮤지컬이라고 그래서 대사 같은 것도 다 노래로 하는 공연이에요. 이거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음악의 완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공연 한번 보시게 되면 약간 그 문화적 어떤 이 충족감이 굉장히 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한참 어렸을 때 이 음악만 듣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서 네. 저한테는 그 혁명 같은 공연이었습니다. 예. 그럼 어떤 노래를 골라 오셨을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음악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레미제라블이 안타깝게 아직 그러니까 한국 배우들의 버전의 OST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할까? 외국 브로드웨이 버전 할까 그러다가 네. KBS지 않습니까? KBS 열린음악회에서 레미제라블 홍보하려고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 불렀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리우스를 사랑했었던 에포닌이 불렀던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노래 On My Own이라는 노래인데 네. 김수아 배우 이번에 하고 있는 배우거든요. 네. 너무 깔끔하게 너무 노래 잘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김수아 배우가 부른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On My Own이란 넘버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작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목공수 사장님께서 너무 재밌는 공연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제가 뮤지컬은 제 인생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 연극은 뭐 인생 연극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라도 객석에 앉혀놓으면 무조건 재밌게 볼 것 같은 공연이에요. 아, 연극 아트라는 작품입니다. 연극 아트요? 네. 들어보셨어요? 꽤 유명한 공연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아트라는 작품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네. 최근에 예능 프로에 김수로 씨가 이제 박은석, 성훈 배우 이렇게 같이 나와서 홍보도 하기도 네, 했었고요. 맞아요. 작년 시즌에 재작년인가 시즌에 굉장히 이슈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 친구 3명 나오는 연극인데 그 페어별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작년 시즌에 이순재 선생님, 노주현 선생님, 백일섭 선생님이 친구로 작품에 참여해서 굉장히 뜨거웠었던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배우가 나왔던 작품인데요.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 작품이 이제 1995년에 외국에서 초연이 됐는데 이 작품 초연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했던 공연도 아닌데 네. 공연계 사람들한테 대본이 좋다는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꽤 많이 됐는데 처음에 공연될 때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꿔서 했었다가 네. 지금 이제 프로덕션에서 할 때는 이제 외국의 이 버전대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벌써 4번째 시즌이거든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어떤 설정인지 제가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잘 상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진행자님도 친구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에 어렸을 때 무슨 삼총사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네. 친한 친구 3명이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이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세르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림을 사요. 이 그림 작품 이름이 앙뜨로아라는 작품인데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가로 150, 세로 120 정도의 사이즈의 하얀 바탕에 하얀 선이 그려져 있는 하얀 그림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하얀 바탕에 네. 하얀 선이 그려져 있다고요? 네. 그거 그냥 하얀 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도 그렇고 극 중에 있는 이 친구들도 그렇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하얀 판때기예요. 네. 이 하얀 판때기, 이 하얀 그림을 세르주라는 친구가 얼마에 샀냐면 5억에 샀습니다. 5억이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벌어져요. 네. 이 세르주라는 친구가 산 5억 그림. 근데 이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마크라는 친구는 이 하얀 그림에 5억을 쓴 세르주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세르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 그림을 왜 너한테 이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그걸 또 이해를 못 해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네. 나는 네가 이걸 5억에 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네. 그걸 네가 이해하는 걸 내가 바라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러면서 싸움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앙금이 생기게 되죠. 제가 이제 친구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또 나머지 한 명은 이반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또 성격이 엄청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세르주랑 같이 있을 때는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는 야 이건 5억 정도 되는 것 같다. 5억 그 이상의 느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마크랑 있을 때는 세르주 걔 정신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왔다 갔다 하는 네. 이제 이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 5억짜리 그림을 두고 세 친구가 아주 유치하고 치졸하게 다투는 그런 코미디 연극인데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싸움만 하다 끝나는 공연 같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한테 보는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다 놔도 재밌게 봤다고 할 만한 연극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재밌어요? 예, 이게 우리한테 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각자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내 감정이 대입되기도 하고 나는 이 3명의 친구 중에 이반과 같다. 뭐 이렇게도 대입이 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의 속마음 같은 게 무대 앞에서 배우의 입으로 튀어나오니까 약간 같이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같이 흥분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하고 진짜 이제 심리를 특히 이게 남자들이 주인공이거든요. 네. 남성들이 갖고 있는 약간 허세 이런 것들을 살짝 비틀어서 보여주는 맛이 있어서 통쾌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서 다음 주에도 또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